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행입니다. 네, 저희만의 이제 금요일 네, 인사법인데 금방 행복해지는 금요일이라고 항상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의 리포트 이번 주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 시간입니다. 지주회사 CJ와 삼성 그리고 SK 알아봤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지배구조 개편 등등 국내를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정말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SK, CJ, 삼성 이 세 가지 그룹에 대한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주는 국내 대형 그룹사들 중심으로 지주회사라는 키워드로 좀 묶어보았습니다. CJ 그룹, 삼성그룹, SK그룹 이 세 그룹 중에서 그 중에서는 CJ 그리고 삼성물산, SK하이닉스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 기업들의 포인트 그리고 이 기업과 관련된 그룹사들을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라는 하나의 줄기를 꼭 보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내내 살펴보았던 그룹들 하나하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SK텔레콤 분할 이슈죠. 그리고 SK그룹이 SK텔레콤 인적 분할로 이후 이제 SK머티리얼즈도 분할 후 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지배구조 개편 안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와 SK텔레콤 나눠지고요. SK스퀘어 하위에 SK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SK하이닉스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목적은 SK하이닉스가 M&A를 조금 더 손쉽게 그리고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SK머티리얼즈는 SK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SK를 중심으로 누군가 합병을 또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결국 시장이 우려하고 있었던 SK와 SK텔레콤의 합병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SK실트로는 웨이퍼, SK머티리얼즈는 특수 가스, SKC는 CMP 패드나 블랭크마스크 등 SK그룹 안에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SK그룹의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위에 있는 자회사들은 그에 맞춰서 재원 확보로 또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은 고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 지배구조 개편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가석방됨으로 인해서 뉴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승어부라고 했죠.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의미로서의 이야기를 또 올렸습니다. 결국 뉴 삼성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삼성 총수 일가들이 지금 앞에 딱 직면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년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가 2조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속세 재원 마련의 핵심은 배당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받는 직접 배당,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 SDS를 통해서 받게 되는 간접 배당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짧게는 5년 동안은 삼성그룹의 배당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거의 어려울 것이다. 왜냐? 배당 정책이 후퇴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오너 일가들이 어떻게 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결국 이 배당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요 골자를 하나 짚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너 일가들이 지분 매각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J그룹입니다. CJ그룹은 올리브영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을 상장을 하는데 올리브영을 상장함에 있어서 가장 수혜가 어디가 될 것인가, 결국 승계 구도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입니다. CJ 지분율은 2.75%, 올리브영 지분율은 약 18%, CJ 4우선주는 2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올리브영 상장을 통해서 이선호 부장이 올리브영 지분을 매각하거나 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을 가지고 어떤 흐름, 어떤 추가 지분 취득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CJ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던가 아니면 2029년도경 CJ와 CJ4 우선주가 1대1 비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 이상 가지고 있는 CJ4 우선주의 지분을 높여갈 것인가, 그 두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높은 관심과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SK, 삼성, CJ 모두 다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세 그룹과 세 그룹 및 관계사들의 일정과 스케줄들도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CJ와 삼성 그리고 SK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자회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물산, SK하이닉스 등등도 있습니다. 핵심 이슈도 짚어볼까요? 네, 그룹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았고요.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 어떤 기업을 보아야 되느냐로 해서 CJ와 삼성물산, SK하이닉스를 좀 꼽았습니다. 그러면 CJ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J는 승계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3세 승계 이슈를 안고 있는 CJ, 그리고 CJ 올리브영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CJ, 그리고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의 수혜가 전망되는 CJ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친숙한 기업들이 많았죠. 빕스, 계절밥상,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뚜레쥬르, 그리고 CJ 올리브영, CJ E&M, CJ CGV까지도 우리와 너무나 친숙한 기업들인데 외부 활동, 외식 이것과 조금 더 연관이 밀접한 기업이 CJ 중에서도 CJ 푸드빌이나 CJ 프레시웨이, CJ 푸드, 시푸드와 같이 식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터죠. CJ E&M과 CJ CGV,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도 본다면 한창 K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일상으로의 복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좋아질수록 CJ도 여기와 관련된 수혜가 될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CJ의 보유 지분을 보면 CJ 제일제당 45%, CJ 프레시웨이 47%, CJ 푸드빌 96%,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100%, 올리브영 55%, E&M 42%, CGV 38%입니다. 그러면 CJ가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익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에서도 CJ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체크 포인트로 좀 살펴본다면 3세 승계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리브영 상장이 지난해 12월 프리-IPO를 통해서 약 1조 8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억을 해보시고요.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을 경우에 3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는 오늘 드림 서비스도 런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23%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외부 활동 증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영업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도 좋았는데 하반기 그 이후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 CJ고 CJ 제일제당, CJ 올리브영, CJ CGV 모두 다 각 부문에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CJ그룹에서는 지주사 CJ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살펴본다면요. 두 가지로 포인트를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주된 이 상속세 마련의 핵심은 배당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배당 정책에 있어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처분 신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도 그렇고요. 삼성생명 지분, 그리고 삼성 SDS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기업들의 주가 추이, 그리고 앞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처분을 하고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3년에서 5년 장기적으로 플랜이 또 짜여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마련에 있어서 배당이 핵심이기 때문에 배당 정책은 후퇴하지 않지만 지분 매각을 하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 SDS는 단기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삼성물산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그 기업들의 최정점에 삼성물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업을 한때 했었던 삼성이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제외한 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그중에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이 보유 지분이 어마어마하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5%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약 21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바이오로직스 43%, 삼성생명 19%, SDS 17%,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비상장 자회사까지 토탈을 했을 때 지분 가치만 54조 원입니다. 하지만 전일 시가총액은 이의 절반도 되지 않는 부분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죠. 앞으로 이 삼성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이 삼성물산이 중심이고 그 삼성물산으로부터도 간접 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지켜보셔야 되고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포장으로 배당 정책의 방향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생명법이라고 보이는 이 보험업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삼성물산에 집중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한 지분 구조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삼성물산이죠.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으로 이어져 왔던 이 지분 확장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은 기승전 삼성물산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보기보다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슈다라는 말씀까지 좀 덧붙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삼성에 이어서 SK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의 방향성은 확고하죠. 첨단 소재 부문에 대한 투자입니다. 배터리 소재로 2조 4천억 원, 반도체 소재로 2조 7천억 원, 전력 반도체 쪽으로 1조 원이고요. 이 분할의 목적은 SK텔레콤 통신사에 가려져 있었던 SK하이닉스 및 그 하위 자회사 ADT 캡스 11번과 원스토어 등 결국 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꼽았던 이유는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M&A에 대한 시나리오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원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꺾여지고는 있으나 DDR4의 시간이 지나고 DDR5의 시간이 오고 있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충분히 저렴하다. 하지만 기간적으로는 길게 보자. 외국계 매도 보고서에 속지 말고 또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에도 현혹되지 말자. 추세상 저점에서
내가 정한 가격 기준으로 대응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DDR5를 활용할 수 있는 CPU가 하나하나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보실 때에는 새로운 DDR5 시장이 열린다라는 곳에 주안점을 두고서 기업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SK그룹, 삼성그룹, CJ그룹 그 안에서 CJ,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이렇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